예, 안녕하세요. 데이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서울대와 고려대 모집 요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내용들이 같고 다른지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모집 요강 일정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직윤하고 일반 동일한 서류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서류평가 요소를 먼저 보시면 평가 자료 학생부 되어 있고요. 평가 내용 잘 보시면 평가 내용의 첫 번째 줄은 이 분립기호라고 하는 점이 없고요. 아랫부분엔 이 분립기호가 3개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이 평가 내용에 분립기호가 없는 두 줄의 문장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분립기호가 있는 3가지는 평가하는 평가 항목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주어진 여건에서 보인 교과 학습 활동의 성취 수준과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주어진 여건, 즉 이제 학교마다의 다름을 충분히 고려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것 같고요. 교과 학습 활동의 성취 수준과 이건 성취 수준은 학생부 기록을 통해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학업 역량 여기서 아마 아래 부분에 있지만 교과 특성, 내용, 이수자 등등 그러면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즉 숫자죠. 점수 이런 것들과 기록을 이제 종합해서 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분립기호를 보시면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 주도성 이렇게 쭉 해서 학업 소양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는 이제 학업에 대한 평가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보여지고요. 세 번째 보면 개인의 품성 외에도 공동체 의식 등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서울대 서류평가는 이렇게 한 3가지 영역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모집 요강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이점 하나는 맨 위에 보시면 1단계 서류평가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 70% 반영한다인데 사실은 중요한 1단계 100이에요.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이 없습니다. 이건 아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하는 방식이 대학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건 아마 아실 수 없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면 서울대가 서류평가 100으로 되어 있고 영역별 평가, 즉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3개의 영역별로 점수가 없는 거죠. 즉 이 3가지 영역을 박사정관이 다 평가해서 바로 100점의 점수 안에서 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뒤에 고대를 보시겠지만 고대는 영역별로 퍼센트 즉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지점일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프라인 연수 등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곤 있는데 아마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즉 3개 평가 영역이 있으나 점수, 즉 숫자로 점수를 주지는 않고 평가를 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100점의 범위 안에서 평가자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서울대는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집 요강을 보고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직윤의 면접은 30%를 반영한다고 이제 앞 페이지에 있었고요. 보시면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수행을 평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출 전에 학생부죠. 즉 학생부를 가지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한다. 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 전형 뒤에 있지만 일반 전형 문제가 출제가 되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학생부에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하는 건 어떤 거냐?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건 어떤 거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서류 내용을 확인한다는 건 적혀져 있는 내용이 진짜인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학업 소양을 묻는다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유행하는 주제 탐구 혹은 독서, 수행평가 이렇게 학생이 실제로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는 추세인데요.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물으면 그것이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이런 본인이 탐구한 주제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내용을 얼마나 본인 것으로 내면화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면접에서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의과대학은 아래 보시면 자질, 적성, 인성. 재미난 건 의대 면접인데 적성이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래 두 번째 문장엔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한다. 즉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져서 그 문제에 답을 하는 면접과 학생부 서류에 기반한 면접을 동시에 진행한다.
라고 하는 거죠. 복수의 면접실. 즉 2개, 1번 면접실과 2번 면접실이 있어서 학생이 옮겨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면접이 주어지는 면접은 아마 이렇게 굉장히 학생의 논리력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은 아마 이 일반 면접, 저기 그 위에 있는 의과대학이 아닌 다른 학생들이 면접하는 방법과 굉장히 동일한 형태로 그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모집 요강을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의 전형 요소가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무엇이냐면 직윤에서는 1단계 100, 물론 면접에서 그러니까 2단계에서 70, 서류평가 70과 면접 30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재미난 건 이 일반 전형은 1단계 성적을 모두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100점으로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면접도 100점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이게 2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지, 실제로 학생을 선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굉장히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미술대학의 디자인학과는 1단계 성적을 반영하지 않죠. 그러니까 면접으로만 1단계를 통과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면접을 보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접의 중요도는 뭐 기타 다른 학과와 비할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교직적성, 인적성 면접이 뭐 40% 추가된다. 이렇게 해서 전형 요소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일반 전형의 면접 평가를 보시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왔는데요.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모집 단위에 다 붙어 나옵니다. 전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미난 것이 앞부분을 돌려보시면 서울대학교의 서류평가 기준을 보시면 학업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전공이란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면접에서는 전공 적성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서울대는 서류에서 전공을 안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오판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대가 면접을 모집 단위별로 쪼갠다는 건, 즉 학과별로, 단과대학이나 학과별로 본다는 건 이 학문 단위의 연계성, 학문 단위의 구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류에서도 그 학문 단위의 특성에 맞는 공부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공 적성을 면접에 나온다고 해서 서류에서 무시하거나 간과한다면 굉장히 좀 잘못된 결과 혹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평가 내용의 문제는 다 앞에 학문 단위죠. 인문사회, 수학, 물리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집 단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모대학에서 근무할 때 저런 형태의 면접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문제를 단과대학마다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건 출제도 힘들고요, 관리도 힘들고, 그런데도 저걸 유지한다는 건 얼마만큼 중요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보시면 이 설명이죠. 출제 문항에 대한 보시면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국어면 국어, 사회면 사회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최소 1개 과목 이상, 2개 과목 이상의 내용의 지문들이 나오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연계하거나 종합해서 답변하게 만드는 형태의 문제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가이드북이나 이런 부분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대학, 수의과대학, 이과대학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면접을 다르게 진행하는데요.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보고 서류평가를 활용한 심층적인 질의를 한다. 근데 면접 시간이 조금 15분, 모집 단위마다 좀 다르니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의과대학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2번째 줄에 생명과학과 관련된 기업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함. 이런 거면 아마 생명과학과 관련한 어떤 이런 문제 형태의 질문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과대학 역시 일반 전형에서도 일반 앞에 그 서울대 직윤과 비슷한 형태의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모집 요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려대 모집 요강은 서울대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먼저 전형 요소 및 평가 방법, 이걸 좀 볼 텐데요.
이제 학업우수 전형과 계열적합 전형을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학업우수 전형에서는 서류평가 100, 계열적합은 면접이 있기 때문에 서류 100, 50, 50. 서울대는 그 직윤에서 7대 3이었는데, 즉 고대는 서울대보다 면접의 점수를 조금 더 높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고려대학교가 서울대랑 다른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동점자 처리 기준을 볼 수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좀 독특한 부분인데, 이 학업우수자 좌측에 이번에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100은 단계별 합산이기 때문에 지원자 전체를 순위를 매겨서 합격자를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류평가 100이기 때문에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동점자 처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보시면 교과 등급 이수 단위를 활용한 학생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이 말은 계산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발달상의 이수 단위와 성적을 교과 전형에서 활용하는 계산식을 활용해서 돌려서 그 점수가 높은 학생, 서류평가 점수가 같다면 선발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구현해 놓는다는 건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계열적합형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1단계에서 이미 이제 3배수가 5배수가 가르기 때문에 2단계 인원이 좀 적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점수와 면접 점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학업우수와는 다른 형태인데, 보시면 이제 1단계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보다 선행하는 것은 모집 단위별 동점자는 모두 선발한다. 그러니까 단계별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2인이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대는 모두 면접을 출제하는 면접, 그러니까 즉 서울대학의 그 일반 전형의 면접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이렇게 평가 역량별 정의 및 요소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보다. 그래서 역량이 하나, 둘, 6개 정도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붉은색 박스로 체크를 해온 부분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불리워지는 전형에서 활용되는 평가 요소이고, 나머지는 다른 전형에서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세부적인 평가 요소를 보면 학업 역량의 성취도, 학업 의지, 기타 요소, 그래서 기타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기타 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없다고,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학업 역량을 보시면 학업 성취도,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 이렇게 되어 있고, 학업 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는 노력. 이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학습해 나가는 노력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럼 학습해 나가는 노력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이렇게 고민을 저는 계속 하게 되는데요. 노력을 평가할 수는 있을까요? 1시간을 공부한 학생과 10시간을 공부한 학생이 다르긴 하지만, 이 학생의 점수를 달리 주어야 하냐, 이 부분인 것이냐 라고 하는 개인적인 좀 회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학업 의지에서 학습해 나가는 노력은 아마 결과물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 점수가 주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해 나가려는 노력은 아무래도 성적의 변화, 즉 성적의 상승, 이런 성적의 변화 추이,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개발 역량 같은 경우는 이 계열 관련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고대는 계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면접은 학과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저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학과와 관련해서, 지원한 학과와 관련해서 어떤 탐색을 하고 어떻게 노력했느냐, 즉 자기개발 역량도 이런 동아리나 진로 활동, 세분형 및 특기사항이 좀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교과이수 충실도가 보시면 교과이수의 정도예요. 즉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느냐를 본다는 것인데, 이게 교과 전형에서만 반영한다고 정성평가에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과연 학종에서는 안 볼 것이냐, 이 부분은 저는 본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학종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면접은 서울대랑 비슷해요.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때는 준비 시간은 긴데 실제 면접 시간은 7분이에요.
사실 뭐 다른 전형들도 뭐 비슷한데 사실 7분인데 면접 시간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 7분을 다 사용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면 최소 30초, 길게는 한 1분까지도 버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답변 시간은 6분에서 6분 1, 20초밖에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 준비 굉장히 면접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제시문, 문제가 있는 면접은 결국은 문제의 답을 얼마나 어떻게 잘하느냐이기 때문에 사실 고대 면접은 좀 다른 형태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면접 평가의 내용도 뭐 친절하게 이렇게 정의부터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시문 관련해서 쭉 되어 있고,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어력, 면접 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태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말하기죠. 면접의 태도는 질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질문에 어떤 형태로 답을 하느냐, 답을 하는 모습이 어떠냐, 아니면 조금 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석력, 적용력, 그러니까 분석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시문, 즉 문제의 내용,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얼마나 잘하느냐,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마 분석력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적용력 같은 경우는 문제가 2문제, 3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는 지문을 이해해서 분석해서 답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새로운 영역과 융합해서 답을 해야 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적용력이 판단될 수 있겠죠. 종합적 사고력은 뭐 그 전체를 해서 점수를 줘서 아마 종합 점수의 개념으로 줄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평가 내용의 가로, 단, 필요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학생들에게 추가 질문을 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는 학생에게도 학생부를 물어볼 것이냐, 답변이 좀 부족해서 학생부로 추가 질문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접을 조금 경험한 선배들에게 좀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예측해서 면접을 준비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고요. 의대는 뭐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이라고 서류 평가에 나와 있지만 면접은 다 전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고대 똑같죠. 그래서 이 계열 적합성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실 때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 즉 학과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된다. 고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고대가 제가 이제 서울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평가 역량 반영 비중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부터 쭉. 그러면 이제 학업우수 전형과 계열적합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래서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이렇게 하고 50, 30, 20 이렇게. 즉 학업 역량이 50점, 자기개발 역량이 30점, 공동체 역량이 20점, 이렇게 서류평가에 고대는 평가를 한다라고 배점을 준 거거든요. 근데 다시 환기하자면 서울대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서류평가 100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역이 3개는 있지만, 즉 고대로 말씀을 드리면 학업 역량을 평가는 하지만 점수가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개발 영역을 평가하지만 점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종합해서 100점에서 점수를 주는 방식이 아마 서울대 평가 방식이지 않겠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과 이수 충실도가 70% 반영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 반영 부분을 보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부분 평가 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점 척도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걸 공개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우 우수부터 부적격을 준다는 건 아마도 선발하지 않겠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부적격은 나올 확률이 크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매우 우수부터 매우 위협까지, 그러면 6단계의 점수를 활용하는 것인데, 과연 합격권에 들려면 뭐 매우 우수나 우수, 다소 우수 어디에 들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고, 매우 우수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척도가 몇 점인 것이냐예요. 학업 우수가 50점인데 그럼 매우 우수가 50점부터 시작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 매우 우수가 50이면 우수가 49점이냐 48점이냐가 문제인 것이고, 다소 우수가 몇 점이냐예요. 그러니까 즉 매우 우수, 우수와 다소 우수가 1점의 차이라면 서류평가의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겠죠. 그런데 매우 우수가 50이고 우수가 45고 다소 우수가 40이면 다소 우수를 맞으면
합격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7점 척도를 공개한 것도 그러니까 한 게 굉장히 고대가 잘하는 거지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척도 안에 실 점수가 몇 점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아마 대학이 오픈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아래 보시면 면접도 공개를 하고 있어요. 6점. 그래서 이 척도를 공개하고 있어서 고대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건 척도의 점수가 공개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좀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와 고대 모집 요강을 제가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서울대는 모집 요강이 조금 친절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서류 평가가 각 영역이 몇 점인지, 아니면 그 내용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대는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하고 있었죠. 조금 더 친절하게 제시를 해주어야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참고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척도까지 공개할 수 있다면 고대처럼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평가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시, 아니면 이 부분이 학생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된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고대를 선호하고 준비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교과 종합 특기자, 아까 이 영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가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이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집 요강이 만들어진다면 두 대학, 거의 최고의 대학이죠.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이 두 대학을 조금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집 요강은 대입을 준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들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모집 요강을 읽어보시고 궁금한 내용을 학교 선생님에게 확인하거나 아니면 대학 입학처에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